자, 어디 쉬었나요? 자, 이제 건축법 들어갑니다. 자, 도정법은 뭐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우리가 국계법 잘 볼 것이고, 주택법 잘 보고, 건축법 좀 더 잘 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자, 도기도정은 찍어서 2개씩만 맞으세요. 뭐 찍는 게 아니라 공부한 것만 잘 하시면 돼.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 자, 61번 문제, 건축법 용어 문제입니다. 자, 건축은 용어 문제 잘 나온다겠죠? 자, 먼저 건축물 개념입니다. 자, 일단 건축물 개념인데요. 자, 건축물 여러분 토지에 정착한다겠죠? 공작물 중입니다.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잘 찾아보면 되겠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고 딸린 시설물 들어갑니다. 또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5가지 들어가죠? 5가지. 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자, 근데 거기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주요 구조분 여러분 6가지. 자, 뭐 있죠? 내기바보, 지주. 아닌 것도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지만 비내력벽은 아니다. 자, 또 기둥은 주요 구조부지만 사이 기둥은 아니다. 자, 또 바닥 주요 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 또 보는 주요 구조부지만 작은 보는 아니다. 또 자,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지만 차양은 아니다. 또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지만 오기계단은 아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면 돼요. 2번은 맞았고요. 자, 3번 여러분 고층 나오면 하나 따라가는 거. 자, 고층은 30층 이상 이거나, 이거 하면 틀려. 이거나, 높이로 따지면 120m 이상. 자, 초고층은 뭐죠? 50층 이상 이거나 200m 이상. 자, 준초고층 그 사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3번도 맞았고. 자, 4번 지하층 나오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고, 바닥에서 지표까지 평균 높이죠? 자,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 그러면 4번도 맞았고. 5번 리모델링 개념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통 우리 리모델링 개념은 우리 건축법에도 나오고 또 주택법에도 나오죠.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돼. 자, 건축법에서는 자, 대선도 나오고 증축 나오고 플러스 뭐 들어간다고? 개축이 들어간다는 거. 자, 주택법에서는 그냥 뭐만 나오죠? 대선하고 증축. 됐나요? 차이점이. 건축법에서는 개축이 추가됐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법이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앞에 말은 여러분 안 봐도 알잖아. 노후화 억제, 기능 양성 이건 안 봐도 알 것이고, 대선 보인가요? 또 증축 보인가? 개축도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걸 61번에 틀린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62번입니다. 자, 건축경하고 대선인데 옳은 것하고 나오죠. 항상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면, 자, 우리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있죠. 5가지 뭐 신축, 또 성질도 급하네.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재축, 이전. 그렇지, 좀 순서대로 불러. 보시고. 자, 여러분들 앞에 기본 특징은 달라졌죠. 신축이라는 것은 나대지에 새로 짓는 것. 또 부속 건축물 있는데 주된 건축물 축제도 신축. 뭐 증축은 늘리는 거. 면적이든 층수 높이가 증가되는 걸 의미할 것이고. 자, 개축은 여러분 철거 또는 해체가 나오죠. 자, 그리고 정정 규모와 같은 범위죠. 정정 규모 범위로 짓는 것을 말한다. 정정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신축 아니면 증축이 기억하시고. 자, 재축은 여러분 몇 실이죠? 몇 실인데 정정 규모 이하로 짓는 게 보통. 하지만 정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초과에는 연면적 합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동수 층수 높이만 들어가죠?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전 나오면 여러분 이전은 건축행위 맞습니다. 맞고. 이전 개념은 2가지 개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대지 같은 대지,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바꾸는 거 이전하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선 여러분, 대선은 한마디로 우리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증개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대수선. 대선이라고 할 때는 기본 요소 8가지인데 우리 어떻게 외웠죠?
자, 기지보, 정해, 삼수변, 기둥, 지붕틀보, 정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변경. 자, 그리고, 자, 내 외벽. 자, 정해, 30수변. 오케이? 내력벽. 외벽의 마감재료죠? 정설,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자, 방화벽이 나오든지, 경계벽이 나오든지, 계단 나오죠? 계단 3개 다 들어간다. 주피특. 오케이. 자, 이놈은 뭐죠? 그냥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됐나요? 자,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대수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걸 물어봤죠. 1번입니다. 자, 내력벽을 벽면적 30 정도 수선했죠? 여기까지는 대수선이네. 근데 뒤에 뭐가 붙었나요? 건축 면적의 증가가 붙었네? 그럼 대선이다, 증축이다? 증축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은 피난계단 해체해서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맞죠? 계단 수선. 계단은 그냥 수선만 해도 대수선이잖아. 그죠? 그래서 2번이 맞았고. 자, 3번 여러분. 부속 건축만 있는데 주된 건축물 축조하면 뭐가 되죠? 신축. 신축. 또 4번은 건축물 전부터 일부를 철거하고 정정규모로 짓는 거죠? 그것은 재축이다, 개축이다. 개축, 개축. 또 5번 여러분 이전인데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되죠? 그리고 같은 대지를 맞았네? 그죠? 다른 위치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체하거나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옳은 거니까 2번을 답하시면 됩니다. 자, 63번입니다. 자, 시설군하고 용도 분리에 관한 문제거든. 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가장 기본이죠. 우리 오른쪽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자단 전문 용교 건축 기타 동식이 보인가요? 자, 그리고 산업 등 시설군은 7개 들어간다겠죠? 자, 거기 제가 칠했네. 어떻게 했죠? 위험한 공장, 자원이 운수 좋게 창고, 묘지에서 장래 치른다. 7개 들어갈 것이고, 전기통신은 방송하고 발전 들어갈 것이고, 자, 문집 시설군은 정결설 모여, 즉 정결설 문집, 위락시설 관광휴게죠. 영업시설군은 포인트가 판매, 뭘 판매한다? 운동시설 판매한다. 피곤하니까 다 잔다. 교육복지시설군은 노의 교수야. 그 다음에 근생은 1종, 2종. 주거 업무시설군은 단독, 공동. 그 다음에 교정군사 업무시설 들어가죠. 그 업무시설은 동식이 바로 위형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막내가 동식이.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63번 문제 틀린 걸 물어봤죠. 자, 산업 등 시설군입니다. 자, 7개 시설 다 들어가 있나요? 자, 들어가 있으니까 1번은 맞았고. 2번 문집도 자, 종교시설, 문집, 위락, 관광 나오죠. 자, 3번 영업시설군도 운동시설, 판매, 자, 다중, 숙박 맞고. 자, 4번 교육복지시설군은 노, 의, 교수야 맞고. 자, 5번이 틀린 게 여러분 1종근생과 2종근생은 우리 근린생활시설군이라고 따로 있어. 알겠죠? 주거 및 우리 업무시설군에는 1종, 2종은 안 들어가요. 됐나요? 자, 그래서 시설군 분류니까 5번이 틀린 것이고요. 자, 64번은 허가받는 것. 허가는 여러분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갈 때 허가죠. 자, 그럼 올라가는가 볼까요? 1번. 1종근생이 단독주택으로 가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죠? 이건 신고사항입니다. 또 숙박이 의료로 가면 뭐죠? 내려가. 그죠? 신고. 또 정교가 운동으로 가면 내려가죠? 정교 다음에 밑에 운동 있잖아. 그죠? 신고. 자, 4번. 판매가 문집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죠? 허가. 4번이 허가네요. 5번은 방송은 위쪽에 있잖아. 수료는 밑에 있죠? 그럼 내려가니까 신고. 그래서 4번만 허가고 나머지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4번은 자, 4번 하시면 되겠고요. 65번입니다. 자, 사전결정 문제죠. 항상 여러분 우리 건축법에서 자, 사전결정이 나오면 사전결정은 단일 문제로 항상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사전결정이 뭐죠?
허가를 받아? 신고받아? 당황하셨네? 미리 결정받는 거야. 미리 결정받는 말은 뭐죠? 물어보고 하라겠잖아. 자, 누가 물어본다? 누가? 건축주가 누구에게 물어본다? 허가권자에게 물어본다. 언제 물어본다? 허가 신청하기 이전. 허가 신청하면 땅을 사야 되잖아. 땅 사기 전에, 허가 신청하기 이전에 무엇에 대해서 물어본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관해서. 오케이? 그래서 뭘 물어본다? 자, 우리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사전결정이라 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간단히 여러분들 여기서 뭐 외울 문제도 아니야. 사전결정은 여러분 기억나죠? 여기 20층 백화점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법령에 허용되는지, 또 법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자, 두 번째, 지은 다음 20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규모 등. 됐나요? 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한마디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뭐라고? 사전결정.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건축주가. 누구에게 한다고? 허가권자에게. 언제 한다고? 허가 신청하기 이전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이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전결정 절차가 없어. 알겠죠? 허가 대상 건축물. 또 사전결정 신청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건축주 마음이죠? 건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됐나요? 이게 사전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대신 이 신청할 때 여러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뭔지는 몰라도. 됐나요? 일반 사전결정 신청인데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교통 영향평가 검토도 같이 해주세요. 동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일반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사전결정할 때는 그냥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다. 심의 거쳐. 근데 그 대상 지역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 지역이라면 누구하고 협의해서? 환장과 협의. 환경 영향평가 관련됐다면 환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이야기야. 결정하면 통지해줘, 안 해줘? 며칠 이내? 7일 이내. 또 사전결정하면 의지되는 건 여러분 이건 다 알겠죠? 네 가지 뭐 계산하농 하고 외웠잖아. 오케이?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 산에서 보전산지라면 어디에 있어야 돼? 도시지역에 있는 것만 의지가 돼. 됐나요? 보전산지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사전결정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고, 또 허가권자가 누구죠? 누구? 턱턱 시장, 군수, 구청장. 턱턱은 따라가고, 됐나요? 세종하고 제주는 따라가니까 이렇게 턱턱 시군구장이 허가권자일 거다. 자, 그럼 볼까요? 옳은 것 1번 A도 B씨가 나오죠? 자, 그러면 30층이면 허가 대상이지. 허가 대상 건축물 맞죠? 자, 그러면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이전에 A 도지사에게, 틀렸네? A 도지사는 허가권자야, 아니야? 그죠? 누구한테 해야 돼? B 시장한테 해야지. 허가권자에게 하는 거니까. 도지사는 허가권자 안 된다겠어.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닙니다. B 시장에게 사전결정 신청을 하이한다? 할 수 있다. 1번은 요리조리 틀렸고. 자, 2번입니다. 환경 영향평가란 표현 보인가요? 그러면 국장과 협의해야 돼? 환장과 협의해야 돼? 그지? 환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이라는 말 나오거든. 환경관련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2번도 틀렸고. 자, 3번은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의지한다. 맞았네? 계산하는 의지되죠? 그래서 3번은 맞았고. 또 4번은 15일 이내 통지해줘? 7일. 또 5번 여러분,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2년 이내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까? 허가신청. 2년을 뭐 해야 된다고? 허가신청.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도 안 나오는데 무슨 착공신고야? 알겠죠? 허가신청해야 되고 2년 이내 허가신청 안 해버리면 사전결정 요력은 뭐가 된다? 실효.
실효.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3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으로 갑니다. 자, 건축 허가인데 틀린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자, 특별시 광역시인데요. 10만 이상이고 20층 건축물 보인가요?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허가권자는 누구죠? 시군구장이 원칙. 그래서 원칙은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네, 예외적으로 우리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 대형 건축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대형 건축물이라면 뭐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특별시 광역시에 대형 건축물 설치할 때는 누가 허가해 준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됐나요? 자, 대신 자, 이 건축물이 공장 건물이다, 창고 건물이다, 또 뭐 지방 건축에는 심의 거치다 모두 나오거든. 자, 이럴 때는 누가 허가권자다? 구청장. 어제 특별시 광역시 이야기니까. 됐나요?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대신 허가권자는 도지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1번은 10만 이상이니까 하나 걸리면 됐죠? 둘 중 하나니까.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1번은 맞았고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제일 끝부분 보니까 틀렸네. 허가권자는 도지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2번 틀렸네요. 자, 일단 2번은 뭐죠? 시군지역이죠?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이잖아. 공장, 창고 제외죠? 이때 건축허가는 누가 해준다? 누가 허가권자야? 응? 시군이니까 좀 넓게 써봐.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지? 됐죠? 아니, 도지사는 뭐다? 사전 승인 해주잖아. 오케이? 도지사 승인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공장, 창고라면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만 대형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는 도지사 승인 받으면 시나 군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받으시면 돼. 그럼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허가 취소 사유죠? 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허가 취소를 하여야 된다. 자, 우리 건축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필수죠? 자, 하여야 되는 게 세 가지. 자, 뭐 착수 안 한 경우, 또 완료 불가능, 또 대지 소유권 상실. 6개월 전 경을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요.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착수는 여러분 허가받으면 몇 년 이내 착수하죠? 2년. 공장이면 3년 플러스 1년. 이건 취소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택법으로 가버리면 뭐라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자, 3번은 여러분 완료 불가능 보인가요? 완료 불가능이면 끝부분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 맞았네? 또 4번입니다. 자, 우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항구역 보인가요? 자, 이때 위락 숙박시설 보이죠?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가볍게 자, 위락 숙박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 아까 봤죠? 우리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대형 건축물이야. 아까 특별시, 광역시에서 대형 건축물이라면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이잖아. 이런 것은 누가 허가를 해주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야. 됐나요? 대신 자, 이게 공장 등이면 아까 봤죠? 공장이나 창고가 나오면 누가 허가권자다?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이야기해요. 됐나요? 자, 또 시나 군입니다. 자, 시나 군 지역에서 똑같이 21층 이상이다. 또 10만 이상 나오죠? 대형 건축물이잖아. 이때는 누가 허가권자죠?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대신 허가할 때 뭘 받아라?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라. 됐나요? 네, 똑같이 21층 10만이
공장 등이죠. 공장 창고 이게 나오면 얘는 도지사 승인 받아 안 받아? 차이점 찾았나요? 이게 시나 군에서는 어차피 도지사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는 똑같이 시장군서 갑니다. 특별시 광역시라면 구청장 대신 누가 허가권자죠? 특광이 허가권자 됩니다. 대신 공장 등일 때 똑같이 원칙으로 구청장 허가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승인받는 문제만 나옵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도 소지사 승인 문제는 대형 건축물 때 승인이고, 또 한 가지는 도지사가 지정 공구한 구역이라겠죠? 거기서 위락이나 숙박세를 넣으면 도지사 승인 받아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4번도 맞았고요. 자, 5번 여러분, 허가 거부 사유죠? 제가 끝부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주거나 교육관계에 부적법하다고 인정된 위락 숙박시를 보인가요? 그 허가 거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틀린 것은 2번을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7번입니다. 건축허가 관련돼 가지고 틀린 것하고 나오죠. 자, 1번. 자, 30% 증축해 가지고 10만 제곱미터 됐죠? 근데 창고 보인가? 창고. 광역시장 허가다, 구청장 허가다.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1번이 틀렸네요. 창고가 빠지면 맞죠? 창고 빠지면 맞는데 공장 창고 들어가면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다. 자, 1번 틀렸네요. 자, 2번 여러분. 여기는 사전결정은 똑같이 생각하겠죠? 자, 건축위원회 심의만 신청했어. 심의 받았어. 결과 통지 받았죠? 똑같이 1년 이내 허가 신청 안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은 실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았고. 자, 3번은 허가받고 2년 이내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 맞죠? 공장 같으면 3년. 자, 그래서 3번도 맞았고. 또 4번 여러분. 환경부 장관은 국장에게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자, 건축허가 제한은 누가 시키는 거죠? 자, 다시. 자, 여러분들 허가 제한하면서 허가나 착공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허가 등을 해주지 말란 이야기예요. 허가나 착공 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시키는 거죠? 허가권자에게. 그럼 허가권자는 보통 누구라겠죠? 시군구장. 특특은 기본이고. 그럼 윗사람이 제한한다겠죠? 윗사람. 자, 누구? 국장. 또 시군구장 윗사람 누구? 특광도. 시장군수 윗사람은 도지사고 구청장 윗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니까. 알겠나요? 아직도 이걸 몰라서 이제 헤매고 있으면 큰일 나. 근데 진짜 이거 어려운가 보다. 보니까 현직 중개사도 헷갈려갖고 또한테 저한테 면박 받았어. 이 중개하신 분이 어느 구청의 소의 윗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버버하고 있고 갑자기. 그래서 내가 웃었다니까. 공부할 때도 힘들었잖아요. 물어봤어. 그랬대. 되게 헷갈린가 봐. 어려울 거 없어. 우리나라 같이 나라도 적은 나라에서 뭐 지자체가 몇 개 된다고. 알겠죠? 뭐 뻔한데 뭐 시장군수 이스가 도고 도 밑에 있으니까. 알겠죠? 군은 어디에 있다고? 특광에만 있어. 하는 걸 자치구를 말하니까. 알겠나요? 자, 그럼 특광도가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제한권자는 국장과 특광도. 그럼 제한 사유가 있겠죠? 제한 사유. 국장이 제한할 때는 뭐라고?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직권이야, 직권. 알겠죠?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는 거죠?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거야. 이때 주무부 장관 4가지 나온다겠죠? 4가지 뭐? 공, 문, 환, 경. 간단해. 자, 국이 뭐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제안한다, 국장에게 요청한다. 그거지, 국방부 장관. 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알겠죠? 자, 환경부 장관. 경? 기획재정부. 알겠죠? 경제니까. 뭐 그 장관이 요청하는 거예요. 뭐 직권을 요청 안 받고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서 제안할 수도 있고. 또, 특강도는 여러분, 당연히 어디 관련돼 있고, 지역계획이나 또 우리 뭐 도시계획 있겠죠? 지역계획 등에 관련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한할 수 있다. 됐나요? 자, 또 한 가지.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플러스 연장은 다 1년이니까. 됐나요? 또 특강도가 제한할 때는 국장한테 뭐라고?
즉시 보고하라고 해야겠죠? 보고해라. 국장이 판단할 때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이 되면 국장은 특강적에 뭐한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됐나요? 허가 제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허가 제한하면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허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고하라고 이야기했죠? 국장이나 특강도 제한하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허가권자가 뭐 한다고? 공고. 알죠? 이 지역은 공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관련돼 가지고 볼까요? 그러면 몇 번 지문이죠 지금? 5번, 4번이 환경부 장관은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죠? 맞고. 5번 허가 제한기간 2년 이내고 1회 하나여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다 맞았죠? 틀린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됩니다. 68번입니다. 자, 소유권 확보하고 매도 청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할 때 원칙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됐죠? 네, 예외적으로 확보를 하지 아니도 되는 경우 있죠? 뭐 기억나는 거 있나? 응? 5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라도 기억해.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 허가 신청하려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 사용권호는 주택법에 나오고 똑같은 말이야. 80% 이상의 뭐 공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오케이. 사용권 확보는 주택법에 나오죠. 그 비슷해. 80% 동의받은 경우.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있다면 사용권 확보도 나올 것이고. 오케이. 근데 여기는 여러분 뭐가 나오죠? 사용권 확보는 분양 목적일 때는 사용권 확보하면 돼, 안 돼? 그걸 기억나시면 돼. 단서에. 알겠죠? 또 우리 국공유지인데 확인해 준 경우, 권리관계 증명, 결의 증명 5가지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라도 기억하시고. 또 이때 공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 등이 있겠죠? 공유자 공유 지분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 나오면 여러분 따라가는 게 가격은 뭘로 한다? 자, 얼마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 됐나요? 딱 기억하시면 돼. 건축보다 매도 청구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라고 나와 있죠? 자, 1번입니다. 자, 우리 국공유지 보인가요? 자, 거기 확인해 준 경우 보인가? 그 단어 찾으시라고. 자, 국유지 공유지인데 그 관리청에서 매각 등을 확인해 준 경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 이게 만약에 국유지야. 자, 국유지고 갑이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허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갑이 여기다 건축하려고 그래. 오케이? 그럼 매각을 했어. 지금 매매를 지금 매수를 한 거야. 알겠죠? 이거 샀어. 샀는데 살 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계약금 줬어. 또 중도금도 냈어. 아직 잔금은 아직 안 준 상태야. 그럼 소유권 확보했어, 안 했어? 아직은 안 했죠? 잔금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갑이 허가 신청 들어왔어. 허가권자에게. 딱히 확보는 못하면서 아직 소유권 확보 못했죠. 잔금 지급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 국유지 관리청이 허가권자에게 그래 갑한테 팔기로 했어. 확인서를 보내준 거야. 그때 아직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국공유지 확인해 준 경우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2번이 뭐죠 여러분? 앞에 분양 목적이 보인가? 자, 아까 사용권 확보하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양 목적일 때는 사용권 확보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분양 목적 하려면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자, 3번 여러분, 그 8% 동의 보인가? 동의. 그래서 그 지분합계가 80% 이상일 때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4번은 이때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맞고. 5번은 매도 청구하려면 얼마 이상 협의해야 돼? 3개월 이상 협의. 다 맞았어. 자, 2번이 틀린 게 분양 목적일 때는 우리 사용권 확보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대지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68번은 2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69번입니다. 우리 건축법 공부하면서 건축 신고 대상을 피해갈 수 없어. 알겠죠? 자, 거기 지문 보시면, 문제 보시면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볼 수 있는 경우 이게 나오면 신고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신고 대상 적어놨죠? 한번 쭉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85인의 증개주축 보인가요? 자, 또 2번은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 보이죠. 대신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간농자니까 도의적 외적이죠. 도의적 외적이야 간농자니까 오케이? 외적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러더라도 지구단이라든가 반개지구, 붕괴 위험적 같으면 허가 받아야 돼요. 이제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 또 3번은 200미만 3층 미만 대수원 나오죠? 신고. 또 100 이하의 건축, 신고. 높이는 3m 이하 범위 증축, 신고. 또 6번에 공장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죠? 2500. 공장은 뭐라고? 2500. 2층 이하, 500 이하. 또 창고는 2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는 400 이하. 또 8번 여러분 대수선 중에서 수선만 고르라겠죠? 수선. 자, 기지보 3수선. 자, 내력벽 30수선이죠? 외벽은 빠집니다. 빠지고. 또 방화벽 수선. 계단 수선이야. 계단 3개 다 들어가죠? 주피특. 수선만 빼면 여기는 규모에 상관없이 뭐라고? 신고사항. 오케이?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사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일단 우리 대수선이 나오게 되면 자, 대수선은 뭔지는 아시잖아. 아까 봤죠? 우리 기지보층에 30연 다 했잖아요. 뭐 대수선 허가받는 것도 있고 신고하는 것도 있고 하겠죠? 뭐 대수선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까 있죠. 자, 뭐 200 미만 이고야 엔드 3층 미만 그 건축물을 뭐 할 때? 대수선할 때. 뭐 대수선이니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기지보 정해 30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하라고? 신고. 자, 또 한 가지. 자, 주요구조 배치 없단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대수선 중에 뭐만 빼라고? 수선. 요 놈은 신고. 대수선 중에 수선만 빼면, 우리 대수선이니까 대수선 중에 기, 지, 보. 원래 증의 3수변인데 수선만 빼면 뭐죠? 3수선. 3개 이상 수선대 대수선이잖아. 그 중에 수선. 자, 또 내벽인데 외벽은 빠진다겠죠? 내력벽. 내력벽은 30수선이잖아. 수선만 빼라고. 됐나요? 외벽 빠지고. 그 다음에 방화벽하고 경계벽 빼. 외벽 경계벽 빼면 돼. 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방화벽하고 계단. 계단은 주피특 다 들어가죠? 오케이? 여기는 뭐다? 그냥 수선이잖아. 대수선이랑 수선이니까. 여기는 뭐다? 신고. 됐나요? 신고사항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왔잖아. 우리 29회 문제에. 자, 270제곱미터 연면적이. 그리고 3층이야. 자, 그 건축물에, 자, 방화벽을 수선했어. 오케이? 허가다, 신고다. 요리 가버리면 허가상이 돼버리잖아. 근데 아래로 가면 수선이잖아. 방화벽 수선이니까 뭐야? 신고. 오케이? 29에 나왔던 지문이잖아.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가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 또 제일 밑에 신고하고 나면 몇 년이래? 공사착수 1년. 오케이? 안 하면 신고 효력은 사라집니다.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다시 6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신고 대상이 아닌 것 하고 물어보죠. 1번 85인의 증축 보이죠? 오케이, 신고. 자,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을 하는 거죠? 신축이니까 건축하는 거죠? 신고. 또 3번은 공장이면 2500 맞죠? 자, 또 4번은 200미만 3층만 건축물 대수선도 신고 맞죠? 자, 5번은 자, 관리적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에 보인가? 자, 뒤에 보면 200미만 3층만 건축물 신축하는 것은 신고사항 맞거든? 관리적이면 도의적 외적이잖아. 맞는데 그 세개 지역은 안 된다겠죠? 세개 지역 밑에 써였죠?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 보인가요? 이런 지역은 허가받아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거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보이죠? 오케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느낌이 여기는 신고하면 안 되겠죠? 허가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69번은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70번은 여러분 가설 건축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스킵 한번 합시다. 우리 가설 건축물 넣으면 여러분 가장
간단한 건요. 가설건축도 좀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한번 정리 한번 하세요. 자, 보시면 일단 가설건축물 나오면 우리 석수로 숫자 나오면 일단 제가 뭘 기억하겠죠? 일단 33 기억하겠죠? 일단 석수로. 그리고 우리 가설건축물은 자, 임시건축물이잖아요. 이것은 허가받는 것도 있고 신고하는 것도 있다겠죠? 자, 그래서 우리 허가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다. 자, 허가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쭉 나오거든. 야, 나머지 뭐 요건은 뭐 분양 목적이 아니고 뭐 간선공 설비하는 거고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야 되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층수는 몇 층 이하여야 돼? 3층 이하. 4층 이상이면 안 됩니다. 자, 또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됐나요? 자, 신고 대상도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자, 신고 대상 되는 것들 기억나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되는 거 애우라게 했거든 제가. 뭐? 아무도 생각 안 나? 이렇게 항상 깨끗해? 야외 흡연실 나오면 생각나겠지? 뭐 생각나는데? 야외 흡연실만 생각나? 아, 숫자 기억하라니까. 이거 어차피 나오면 가정촌 나오면 이게 지문 안 쓸 수가 없어. 안 써도 돼. 교재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더 많지만 5개인가 외워줬잖아. 공사용 가설건축물, 오케이? 또 견본주택, 오케이? 또, 자, 조립식 경비용 초소잖아. 여기는 얼마? 얼마? 10 이하, 10점부터 이하. 또, 야외 흡연실 나오면, 그래, 이제, 심폐 소생술 한다니까. 비닐하우스 나오면, 물론 농림업용이에요. 여기는 뭐, 100 이상, 여기는. 100점대 이상. 요 정도 기억해. 됐나요? 자, 이건 신고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 요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연장하려면,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신청. 연장하려면, 그래서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 대상은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연장합니다. 끝났어, 가설건축물은. 자, 그러면,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허가나 가던 3층 이하고 전치기간 3년 이내 맞잖아. 맞고. 또, 조립식 경비용은 10 이하 보인가? 맞고. 또, 야외 흡연실은 50 이하. 신고 대상들이죠? 맞고. 또, 4번 여러분. 비닐하우스 보인가? 자, 비닐하우스는 100 이하다, 100 이상이다. 100 이상. 아, 아까 이거 보고 100 이하라고 불렀구나. 누가. 이런. 100 이상이에요. 100 미만짜리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는. 알겠죠? 100 이상입니다.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은 여러분. 신고 대상은 존치기간 3년 이내고 연장할 때 며칠 전? 7일 전. 허가 대상은 며칠 전? 14일 전. 딱 숫자 기억해 놓으시면 돼. 자, 고로 70번에는 4번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71번 문제입니다. 자,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문제죠. 자, 틀린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1번 질문은 제가 매번 물어봤던 거. 자, 여러분들, 도로는 인접 대지보다 낮으면 아니 된다. OX, X. 좀 바꿔놨죠, 제가? 자, 도로다, 대지다. 자,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자,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 아니 된다. 맞죠?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다면 낮아도 되죠? 오케이. 1번은 맞았고요. 2번입니다. 자, 대지하고 도로 관계죠? 자,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돼? 2m 이상. 대신 접하지 아니도 되는 경우 3가지.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공지가 있거나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알겠죠? 3가지 경우는 접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또 3번 여러분. 자, 만약에 큰 건축물 있다겠죠? 자, 큰 건축물 이라면 연면적 얼마 이상? 2,000 이상. 자, 우리 공장이면 얼마죠? 3,000 이상입니다. 예,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자, 공장이면 얼마라고? 3,000 이상이야.
자,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자, 너비 6m 이상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돼?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대신 자, 이 건축물이 축사라든가 작물 재배사죠. 이런다면은 3m 이상 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면 돼? 똑같이 2m 이상만 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틀린 게 2000제곱미터 축사가 보인가? 축사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3m 이상 접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일반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또 4번 여러분, 도로 지정이죠? 자, 여러분, 하나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할 때,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필수야. 아, 기본이야, 기본이. 동의받는 게. 근데 지정할 때는 동의받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가능하죠? 지정할 때는 필수가 아니라겠어. 됐나요? 근데 폐지 변경할 때는 동의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건 필수가 될 것이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일단 동의받는 건 기본. 그래서 도로 위치 지정 공고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일단 맞아. 오케이. 또 5번 여러분. 막다른 도로는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막다른 도로 길이 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합시다. 자, 보시면 여기 막혀 있는 거고. 자, 여기 길이가 자, 10m 미만이죠? 미만이면 여기 너비는 얼마 이상이면 돼? 자, 10에서 35m 미만이죠? 얼마? 3m. 35m 이상이다. 그냥 길죠? 여기는 얼마? 시골 읍면적이면 4m. 됐나요? 도로 너비가 난 거. 자, 그러면 10m 이상 35m 미만이면 너비는 3m 이상 맞죠? 맞고요. 자, 틀린 것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72번입니다. 자, 적용과 공개공지죠?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적용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자, 일단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뭐죠? 적용을 해야 되는 적용 의무. 뭐야. 여러분, 적용 나오면 딱 3가지. 참, 난 수업을 잘했는데, 왜들 그럴까? 적용 나오면 딱 3가지, 이렇게 틀을 딱딱 잡고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의무. 오케이? 두 번째, 적용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옥상 적용. 끝! 적용은 공부할 게 뭐 있어? 됐나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뭐야? 그래, 200 이상 되지. 대지 면적. 글쎄 또 컨닝했구만. 200제곱미터 이상 되지. 아, 기억해. 200 이상 되지면 적용해야 돼요. 오케이? 이게 원칙이야. 원칙. 의무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딱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생략사는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략사는 여러분 보면 뭐 축사라든가 가설, 건축물, 오케이? 이런 것들. 또 뭐 우리 관광단지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하겠죠? 이런 거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억할 건 물류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장 2개 기억하겠잖아. 자,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 미만이면 적용 안 해도 돼. 생략사유야. 단 어디에 있으면 적용해야 돼? 주거적이나 상업적에 있을 때는 적용을 해야 되고. 됐나요? 자, 공장 중에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경우 3가지 나오잖아. 3가지. 뭐 5천 미만 대지입니다. 원래 200 이상 되면 적용해야 되지만 5천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됐나요? 항상 안 해도 되는 거지 적용한다고 처벌받을 일 없어. 적용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야. 자, 또 연면적 1500 미만. 또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공장이잖아. 그럼 끝났고. 자, 그리고 옥상 적용 나오면 2가지. 얼마를 산정한다? 3분의 1을 산정한다. 산정하더라도 전체 적용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적용 끝. 아, 봐. 얼마 간단해. 뭐, 이걸 뭐,
적용 문제는 물론 작년에 나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잘 나오는 테마고요. 적용과 공개공제는 잘 나온다겠죠? 공개공 딱 4개 아니면 5개잖아. 어디 묶어버리면 4개 되거든? 어디 공개공지도. 뭐야 처음부터 또 막혀. 공개공지 설치해야 될 의무, 설치 의무, 설치해야 되는 거. 뭐 말 좀 해봐. 뭐 일준위 상준위에 있는 5천 이상인 6개 시설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여기는 공룡이 설치해야 돼요. 어디에 있는? 일준위 상준위에 있는 바닥 면적계가 5천 이상인 6개 시설. 6개 시설은 우리가 4가지는 다중이용하고 똑같다겠죠? 4가지 소용 똑같아. 뭐 문종을 반 여객은 똑같다겠잖아. 오케이? 문이 뭐야? 문집, 종, 종교시설, 판,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자, 2개만 틀리다겠죠? 자, 2개 틀린 게 뭐야? 우리는 저 다중이용은 종합이 나오잖아. 여기는 무슨 시설? 업무시설. 또 관광 숙박이 아니고 숙박시설 다 들어가고. 또 판매시설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뭐가 빠진다 했죠? 농산물, 유통시설은 설치할 필요 없고. 끝났잖아. 설치 의무. 대신 이게 어디에 써야 돼? 일준위, 상준위에 있을 때 이야기야. 일준위가 누굽니까? 일반주거하고 준주거. 상은? 상업적 다 들어가, 중일주거는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준, 공업지역. 당연히 주상공적이지. 녹간농자는 공룡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 녹간농자는 건축물 노수 본대로 팡 트였는데 무슨 공룡이 설치해.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2번째는 공개공지 면적은 뭐야? 공유지 얼마큼 설치해? 왜 이렇게 다 소심해져서 큰일 났다. 아, 건축도 포기하는 거야? 아, 잘 나오는 건 좀 해. 적용한 공유지 잘 나온다고 했잖아. 기출빈도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했잖아. 잘 나오는 거 보라고. 좀 잘 나온 거라도 해. 안 나온 거 하지 말고. 안 나온 것만 열심히 파고 있고 하라는 건 안 오고. 이거 뭐야? 자, 면적 뭐? 그렇지.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이야.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어떻게 하겠죠? 몇 프로? 10%. 그 다음 초과야 이하야. 그래 항상 이 3개에서 보라고 했잖아. 넘어야 된다 3개 나오고 20% 틀게 나오고 건축 면적 틀게 나오고. 오케이? 대지 면적의 뭐? 10% 이하. 자, 또 3번째. 공설점 완화해줘 안 해줘? 해줘. 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자, 용적률 높이는 얼마까지? 1.2배 이하. 또 120% 하면 틀려. 120% 하면 틀려? 똑같은 말이야. 1.2배나 120%나 똑같지. 어떤 분이 120% 나와. 1.2배만 여기다가 120% 하니까 됐다 하지 말어. 이런. 자, 그리고 여기 연간 며칠 지내? 뭐해? 문화행사든 판촉활동해라. 아, 끝났잖아. 이거 뭐 어려워 이게. 알겠죠? 몇 개 되다는 것을 뭐 이거 어렵다고 맨날 징징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잘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하라고. 건축선 내가 외우라고 말 않잖아. 잘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근데 이런 건 잘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정리해 놓으라고. 계속 반복되고 나오잖아. 기출 몇 번씩 된 것들이잖아요. 이 2개는. 알겠습니까? 정리해 두세요. 자, 72번입니다. 제가 잔소리할 때가 그리울 거야 나중에. 됐나요? 자, 옳은 겁니다. 1번 상업적 보이잖아. 1,500만 물류시설이죠?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원래 1,500만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되지만 주거적이나 상업적이 있을 때 또 상업적만 외우지 말어. 무슨 적? 주거적하고 상업적이 있다면 적용해야 돼요. 그럼 1번은 틀렸단 이야기죠? 틀렸단 이야기고. 자, 2번은 옥상 적용 나오죠? 그럼 딱 2개만 기억하라고. 옥상 적용은 얼마 산정한다고? 3분의 2. 또 산정하더라도 전체 적용 면적의 50%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3분의 2니까 틀렸죠? 딱 보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 2번도 틀렸고. 또 3번 여러분. 전준이 상준이야? 전준이는 누구야 지금? 누구 얘기야? 그죠? 일준이에요.
우리에게는 일준입니다. 일준이 상준이에요.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또 4번 여러분. 공에서 짜면 용적률 높이는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야 강화야? 강화시키면 더 어쩌란 이야기야. 완화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완화. 그러면 4번도 틀렸고. 자, 5번은 여러분. 자, 상업적에서 공개용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얼마? 10% 이하. 꼭 초과라고 잘 나오니까 잘 보라고. 10% 이하. 건축 면적이다, 대지 면적이다. 대지 면적. 좀 맞았잖아. 그걸 옳은 거니까 5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건축서는 잠깐 그것만 보고 넘어가라고 정리해놨어. 건축은 잘 안 나오는 문제지만 어쨌든 그쪽 보시면 돼. 일단 건축서는 원칙은 대지도로 경계선이죠. 네, 이외적으로 소연업이 미달일 때는 중심선에서 소연업이 2분의 1 후퇴입니다. 대신 한쪽에 경사지등이 있다, 하천이 있다 그럴 때는 경계선에서 소연업이 후퇴. 됐나요? 그렇게 받으시고. 또 후퇴된 대지 면적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자, 도로 모퉁이에서 후퇴된 거 있죠? 그것도 대지 면적 제외. 대신 지정 건축선이라는 것은 우리 시공부장이 지정해 준 거죠? 지정해 준 것인데 4m 이하입니다. 지정 건축선에 후퇴한 것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다, 제외다? 그건 포함이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건축선에 따른 건축자 요놈은 지문 한 번씩 나오죠? 나오나마나 뻔한 지문들. 일단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땅 밑으로는 된다. 지표 아래는 가능하다. 또 높이 얼마 이하의 출입문 창문? 4.5m 이하 창문은 건축선 넘어가는 구조라면 안 된다. 그래서 미닫이나 안으로 열리게 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 73번입니다. 자, 건축법 위에 틀린 것 하고 나와 있죠. 틀린 거에서 여러분 거기 잘 안 나오는 거지만 한번 종합해서 정리 한번 해놓은 거예요. 자, 일단 범죄 예방 기준 보인가 1번에 자, 범죄 예방 기준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개정된 사안이고 또 좀 오래되긴 했죠. 4년, 5년 전에 개정했나? 그래서 요 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주택 부분이 바뀌었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될 건축물이에요. 범죄 예방 기준은 국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주택 중에는 뭐가 들어간다겠죠? 자, 단독주택에는 다가구만 들어갑니다. 공동에는 기숙사 빼고 다 들어가죠? 기숙사 빼니까 다세대 연립, 아파트. 자, 그러면 다중주택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1번이 틀린 거예요. 꼭 틀리게 나오면 다중이 나올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다가구 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 자, 2번 여러분.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는 것 암기됐나? 이것도 한번 기출됐잖아. 물론 또 나오진 않겠지만 지문 때문에 그래. 단위 문제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 기억나요? 응? 뭐가 기억나는데? 어허이.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따로예요. 연면적 200 이상. 목구조 나오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목구조는 3층 500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높이는 얼마 이상? 13m 이상. 처마 높이 나오면 9m 이상. 자, 기둥과 기둥 사이 나오면 10m 이상. 됐나? 끝났잖아. 나머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됐나요? 자, 또 한 가지 국가적 문화유산 나오는데 그건 이제 무시하더라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보인가요? 그때는 구조 안전 확인 받아야 됩니다. 자, 2번은 맞았고. 자, 3번 여러분. 피난 안전구역이죠? 자, 초고층이면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준초고층이면 2분의 1에서 상하 5개층 사이. 됐나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또 4번 여러분. 바깥지구 안에 건축 제한이죠? 자, 거의 공작물인데 간판, 광고탑, 지붕 위 높이는 3m 이상 공작물이에요. 여기는 전부다 주요부다. 주요부를 불연제로로 해야 됩니다. 맞았고요. 또 5번 여러분. 자, 대지가 2개 이상 지역대에 걸친 경우죠? 건축법에는 뭐만 말하겠죠? 과반이 속하는 지난번에 정리해드렸잖아. 건축법에서 뭘 생각하고? 과반이 속하는 국계법에서 이제 330 이하가 나오고 가중평균값 나오고 막 그러잖아. 국계법이고 지금 여기는 무슨 법? 건축법.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걸친 게 나오면 과반이 속하는 지역만 기억하라고. 나머지 똑같아. 녹지가 나오면 각각. 또 방아지구가 나오면
건축물 전부가 방화지구 적용. 방화배로 구획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각각 찾으시면, 여기 과반에 속하는 거 찾으시면 돼. 과반 속하는 거 찾았나요? 자, 그래서 맞았어. 그리고 집 3번에 틀린 것은 1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74번입니다. 건축에서 옳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옳은 것. 자, 기억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놈은 구조안전 확인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 되기도 하죠. 똑같아. 아주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여러분 목구조 보인가? 자, 목구조는 2층 500이야? 3층 500이야. 오케이? 일반 건축물 2층 200이죠? 근데 목구조는 3층 500이야. 기억은 틀렸네? 틀렸고. 니은. 자, 피난 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의 재배. 자, 여러분들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재배한 게 4가지 있잖아. 4가지 뭐 있죠? 지하층, 또 지상 주차 공간, 자, 또 피난 안전구역, 또 대피 공간. 대피 공간하면 또는 게 뭐 있어? 11층 1만. 대피 공간 넘으면 뭐라고? 11층 1만. 딱 기억하죠.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가 1만 이상. 평지붕 헬리포터, 경사진 지붕 아래 대피 공간. 기억나요? 아, 기억 안 난 척하지 마로. 그림까지 다 그려서 해서 수업 시간에 여기 그려가지고 여기서 H 그리고 이렇게 기억이 있으면 대피 공간 그려주고 했어 안 했어? 그래. 항상 따라가서 쭉 연결하라고. 알겠나요? 그럼 피난안전구역은 제외된다. 니은은 맞았잖아. 맞았고. 자, 디귿입니다. 노대 부분 나오죠? 자, 노대 부분 나오면 제가 전부를 산입한다 틀렸고, 전부를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어. 일정 면적만 산입한다겠죠? 굳이 말하면 노대 면적에서 긴 쪽 곱하기 1.5m 뺀 것만 산입한다. 됐나요? 그래서 전부 산입한다 틀렸죠? 또 리을은 여러분,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은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락은 뭐예요? 다락은 뭐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깨끗하게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를 산입하지 않는 거야. 경사진 다락이라면 1.8m 이하를 산입하지 않는 거야. 위에 초과되는 건 산입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건 다락 전체를 산입하지 않는다면 틀려. 다락은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층고가 1.5m 이하. 그러니까 초과되는 부분은 산입한다겠어. 자, 그래서 다락이 들어가서 틀린 거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은 산입하지 않는 건 맞아. 다락은 전부 다 산입하지 않는다면 틀렸잖아. 그래서 틀렸고. 자, 미음은 맞은지 알겠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층으로 보는 거죠? 이런 건 또 안 잊어먹어. 비읍도 틀린지 알겠네? 층수를 달리할 때는 이제 높은데 이제 우리 법조문은 가장 많은 층수. 층수는 많은 층수니까 많은 층수. 높은 층수를 이해하시면 돼. 자, 많은 층수 아니라 평균 층수하면 틀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미음 두 개인가요? 두 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높이 제한 넘기지 말고, 높이 제한 잘 안 나오니까 그 핵심 포인트 정해놨거든. 그러면 잠깐 눈도장 찍어 놓으라고. 자, 높이 제한에서는, 자, 가로구역은 여러분, 허가권자가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건 특강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또 일조권 확보에서 높이 제한은, 여기는 어느 지역에만 적용된다? 전용주거하고 일반 주거에서만 나와. 자, 9m 이하는 얼마 이상 띄라고? 1.5m 이상. 9m 초과되는 것은 건축물 높이의 2분 이상을 띄라고. 됐나요? 그래서 사선 건축물 나온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거든. 공동주택이. 여기는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심 상업하고 일반 상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또 일조권 확보에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8m 이하.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5번 문제는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죠.